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저는 그 경제에 대한 글을 써서 이제 경제경영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정선용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아마 그 개인 경제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경제라 하면은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개인 단위로 가게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돈을 어떻게 빌리고,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이제 갖추셨다는 전제 하에 지금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거시경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거시경제 그러면 딱 일단 거부감부터 딱 들잖아요. 그러면 개인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귀 쏙쏙쏙 들어오니까 귀담아 듣다가 거시경제를 딱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아마 귀를 딱 닫을 거예요. 아, 골치 아픈 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재테크는 제가 보기엔 한 산수? 수학? 산수 수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초 수학, 함수들을 다루는. 근데 거시경제는 뭐냐면 통계예요. 거시경제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통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서 이 해석의 방향에 대한 것, 해석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복잡한 얘기, 여러분들이 해준다 한들, 그 로직이 통계학적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만, 자, 개인이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이 함수적인 수학에 관련된 거라 그러면 경제는 우리나라는 막 5,200만이잖아. 5,200만이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을 갖다가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해내고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들, 이게 바로 거시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거시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이 좀 쉽게 이해가 이제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갖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에 접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통계라고 딱 아시면 돼요. 아, 통계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는 뭐냐면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진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주사위 얘기하잖아요. 주사위를 갖다가 1번부터 10번 던지면 수학적으로 보면 6분의 1의 확률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 번 했을 때는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엉뚱한 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걸 무한대로 숫자를 갖다가 100만 번, 1000만 번을 하게 되면 딱 6분의 1의 함수에, 수학의 함수에 가깝게 딱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들이 개인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에 거기에 준하게 가까이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 그러면 아,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 거야. 수학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제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갖는 건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데이터의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예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눈금자, 기준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경제를 이해하는 수준들이 눈들이 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건 통계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한 5가지 지표만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5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5가지 흐름만 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태풍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내일 온도가 34도인지 35도인지 36도인지 이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나요? 아, 내일 대충 30도에서 35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로 온도가 갈 거라는 그 흐름을 알듯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 아, 따뜻할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이 정도에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이해하는
기준점, 이걸로만 삼으세요. 그게 통계예요. 그게 지표이고. 그래서 그 지표 5가지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니까 하나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는 한마디로 한다면 돈의 값. 경제 지표 중에 금리를 모르고서 경제 지표를 얘기하면 얘기할 수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모든 중심에 금리예요. 금리. 요즘 금리 얘기 많이 나와서 금리가 어떻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제 지표예요. 그게 지표. 그게 기준점이에요. 여름인데 온도가 몇 도시냐 이걸 나타내는 눈금자예요. 그게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 중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금리. 두 번째 부분. 이 얘기도 요즘 많이 나와요. 추석이 가까워오니까 이제 더 얘기 많아요. 물가. 물가라는 건 뭐냐면 물건의 값이에요. 물건의 값을 물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경제적 용어로 하면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 서비스라고 해요. 이 재화 서비스는 이 물건들이 영어로 한다면 구주라고 얘기하는 이 물건들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지표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값. 돈의 값과 물건의 값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거라는 건 그 정도 기초상식이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근데 물건의 값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알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한다.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분들 중에 투자 예측을 하는 분들이 수학적으로 이걸 갖다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때려주고 싶어 진짜. 지표는 수학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통계적인 데이터예요. 통계적인 건 뭐냐면 사회 현상을 갖다가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걸 갖다가 분석해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현상 속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갖다 수학적으로 이건 100% 자신하세요 따라오세요 이거 한다는 건 한자 맞아야 될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갖다 신뢰하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준점을 잡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값, 물건의 값인 물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세 번째 부분. 여러분들이 재화를 만들고 이 재화를 만들 수 있게 가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이라면 이 재화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게 뭐냐면 노동이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지금은 이제는 기계의 힘을 빌리고 뭐하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와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을 만들어 놨던 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 임금. 임금 뭐냐면 노동의 값이에요. 내가 노동을 얼마나 투여했으면 이 투여한 노동이 어느 정도의 값으로 현재 이 사회에서 지나가고 있느냐. 근데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각각 개별적인 임금, 그러니까 노동의 값을 매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임금의 값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중요한 변수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고용률이에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고용률, 실업률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시경제 입장에 놓고 보면 개인을 놓고 보면 개인은 노동의 값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임금 인상이 얼마나 되냐 낮아졌느냐 이게 중요한데 국가라는 거시경제를 놓고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용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 오히려 고용률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6% 이상이 넘어가야 된다. 97%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실업률이라는 건 자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보통 2% 이상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지표를 보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고용률, 그리고 일자리 수, 실업률, 그리고 임금 인상률. 근데 사실은 개인한테는 임금 인상이 중요한데 국가적으로 놓고 봐서는 임금 인상이 미치는 범위보다 사실은 고용률에 미치는 역할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용률 관리를 더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경제지표 임금.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의 값이다. 노동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이고요.